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남부지법원장이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했고, 우리 김승원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공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지법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자들이 3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소장이 한 70여 페이지에 이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연구만 쓰면 될 텐데 왜 70페이지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판부에서 그 공소장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가 쓸데없이 많냐라고 줄여라고 하니까 한 20페이지 줄여서 50페이지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게 9월달 일인데,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오늘도 그 재판장이 지적하기를 공소사실이 도대체 뭐가 허위인지 특정이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또 지적을 했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 포 원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일종의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나름의 입장이 있고 나름의 아마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주면 검찰이 잘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님 사이에도 논의가 좀 있는데요. 이게 뭐 검찰이 그 공소장 일본주의 취지를 잘 살려서 소송 지휘에 잘 응해주리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후 조치 문제는 앞으로 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합의 21부, 형사 합의 21부에서 소송주의권을 적극적으로 2번이나 행사해주는 이런 모습은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인권 합치적인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존중은 하는데, 근데도 이제 조금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판결례를 보면은 정읍하고 수원에서 과거에 이런 경우 법령에 위반한 공소책이라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공소 기각을 아예 하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알아서들 조심하지 않을까요? 계속 법원에서 봐주니까 이런 뭐 정치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 그 간첩 사건이나 사상범 그 조작을 할 때 뭐 인생사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100몇 페이지를 쓰고 공소사실이 뭔지가 불분명해서 다시 줄여달라고 해도 절대 줄여주면 안 된다고, 정리해주면 무죄가 나고 뭐가 공소사실인지가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해주고 버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전세르 시대로 지금은 이게 다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이럴 때 법원에서 좀 판사님들이 원칙에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을 제대로 선언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문화가 되면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래 법조가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성이 되게 심하고요.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축적되다 보면 언젠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소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요새 좀 이상한 관행이 생겨난 게 그 모두 사실, 공판 첫날 그 모두 사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보면은 공소 사실의 요지를 낭독하라고 그렇게 법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검찰이 특히 정치인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PPT를 그냥 100쪽짜리를 만들어 와가지고 아예 증거 설명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그 어떤 공소장 일본주의 정신을 어기는 이런 문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조금 위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증거 조사를 하기도 전에 공판 첫날 뭐 증거 설명을 다 해버리는 PPT를 시연을 한다고 한다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해 놓은 취지, 공소장에 쓰지 말라고 한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이 어떠시겠습니까? 예,
만일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럴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의 목이 메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그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각 위원님들 말씀 들어봤고요. 또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의 특수한 경험칙들, 또 이런 유사 사례들을 또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협찬이든 내지는 마크로 비슷하든 등기부등본만 봐도 너무나 국민의 상식과 경험칙, 사실 기록 자체는 평균적인 판사들이 검사보다 더 잘 봅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나는 이 부당한 결정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밖에 이제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 내지는 증언 내용에 대한 숙지, 반복, 때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내지는 사적인 접촉, 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구체적인 그 심증 게시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유들, 그리고 제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금까지의 사유, 피의자에게 사적 접촉, 또 피의자에 대한 검사실 내에서 전화를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적인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 피자, 뭐 과거에는 떡볶이에서 이제 피자로 바뀐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만으로도 중첩되는 중징계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정직 이상의. 또 때로는 뭐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는 해임 면직에 준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와 별과로 저는 더욱 중시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기소 여부 판단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필요한 수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수사 미진의 차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심이든 내지는 비겁함이든 불의함이든 사악함에 대해서 그 자기 유혹에 넘어간 것이든 간에 이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는 기소함이 마땅합니다. 공범입니다. 부당이득 금액 자체도 명확하게 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불필요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어디까지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얼굴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이 수사와 기소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인사를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 대검의 그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해주고 또다시 재경 북부지검, 시골도 아니죠, 지방 이런 쪽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승진하면 또 묵묵히 일하는 소수의 검사들,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다가 인천지검으로 좌천된 전 검사들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중폭적인 그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탄핵 전문에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그 일환에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점들을 말씀하고 싶은데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면 대입되는 당사자입니다. 준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않아야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들은 특히 특수부 검사들, 요직에 있는 검사들은 거짓말을 꽤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들은 검사니까 이제 믿어주고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전문적이지 못한 경치력 정리 마무리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과 헌법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하지 말고요. 이건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법관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불출석한 증인과 각종 증거 자료에 대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그 정의를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그 마음을 아프지 않게 좌절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법부에 이런 법원장님과 판사님만 계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차기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알몬 뉴스였습니다.